7월 27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4% 상승한 2603.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87% 하락한 883.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3종목, 코스닥에서는 4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우진시스템, 신풍제약, LS전선아시아, LS네트워크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파로스아이바이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6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진행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황이 바닥을 지난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메모리 재고가 개선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4분기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2차전지 기업들에 강하게 몰려있던 시장의 수급이 오늘 반도체 기업들에게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2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36,000명에서 현재는 47,000명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와 마스크의 수요도 각각 30%와 1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풍제약은 코로나 경구 치료제의 임상 3상 결과 기대감도 동반되었네요. 다음은 3번 로봇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서빙 로봇이 식당과 호텔에 속속 도입되며 전국 각지에서 도우미로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로봇들이 로봇 시장을 장악해왔지만 순간이동 등의 기능을 갖춘 국산 로봇이 속속 개발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LG전자의 서빙 로봇과 안내 로봇인 클로이의 판매량은 올 상반기에만 작년 대비 2배치를 기록했으며 현대엘리베이터도 KT와 LG전자와의 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정식 건강보험을 등재하기 전까지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로봇과 AI 의료기기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친강 외교부장이 7개월 만에 면직되면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당분간 당과 정부의 외교 라인을 모두 총괄하게 되었는데요. 왕이 위원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중국 직항 노선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 직항 항공노선은 7월에는 주 98회, 8월에는 주 102회, 9월에는 178회로 크게 확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게임과 컨텐츠, 여행과 화장품, 카지노와 면세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5번 전기차 충전 에너지 섹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독일의 BMW 및 벤츠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일본의 혼다 등과 손잡고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 동맹을 결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차와 기아, 제너럴 모터스 등의 메이저 자동차 제조회사 7개사는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 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며 충전소는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를 함께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과 더불어 네온 프로젝트를 총괄 중인 나드미 알라스르 최고 경영자는 육상과 해상 모빌리티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자원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전기차 충전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메타버스 XR 섹터입니다. 메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매출 및 순이익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메타의 매출 증가를 이끈 것은 핵심 수익원인 광고 매출 증가로 업계에서는 메타가 AI 기술을 통해 맞춤형 광고의 정확도를 끌어올린 것이 실적 턴어라운드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메타는 실적 자료에서 AI와 메타버스 등의 사업 기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용 증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메타는 어젯밤 시간의 거래에서 약 7%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장현실 전담 개발 조직을 구성했다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오늘 메타버스와 XR,
AR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우진시스템은 오늘 아침 2,590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조립라인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101%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LS그룹주들은 오늘 2차전지 테마 급락 속에서도 2차전지 사업성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LS네트워크스는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며 따다상에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서남은 LS전선과의 사업 협력이 부각되며 함께 급등세를 보였네요. 한편 KMW와 이화산업, 성우전자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와인 유통업체인 나라셀라는 이틀 전 발표했던 1대1 무상증자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바이오 기업인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오늘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